이번 질문은 이것도 욕심 부려가지고 볼펜 2개. 이번 질문은 뭔가 엄마들이 파악한 아이의 기질, 성향에 따른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요거 먼저 얘기하면 산만한 아이가 미술 수업으로 또는 이제 미술 활동으로 차분해질까요? 근데 산만하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 집중이 결국 안 되는 건데, 그 산만하다에서 어떤 아이가 막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빨리 이렇게 해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해하고, 아, 맞다. 나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이거 여기다 두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집중이 진짜로 안 된다. 진짜로 안 되면 엄마가 그 얘기를 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주체가 안 되는 거지. 주체가 안 되고 이게 밖에 말이 안 들려. 왜냐면 내 여기 에너지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이걸 이제 빼내려고 막 자기 스스로 부단히 노력 중인데,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은 엄마가 에너지가 많지 않으면 그 아이를 산만하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 텐션의 어떤 어른을 만났다. 그럼 이제 둘이 막 너무 신나게 재밌게 노는 거죠. 죽이 잘 맞아서 막 노는 거죠. 산만하다의 카테고리가 카테고리 너무 넓어서. 넓고, 차분해질까요? 중에서 에너지를 소비한다 라고 보면 소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미술 활동이라는 게 자기 표현, 뭐 문제 해결력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에너지를 소비한다. 혹은 뭐 자기 표현을 한다. 아니면 정리.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한다. 그리고 순서에 맞춰서 뭐 물을 떠오고 뭐 붓질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 일종의 어떤 그 일의 순서에 맞춰서 처리 능력이 어쨌든 좋아지면 차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미술 수업 활동으로 그런 것들에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럼 이제 다른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도 미술 치료로, 이거는 미술 치료네요. 호전이 될 수 있을까요? 9세니까 지금 한참 친구들하고 투닥투닥 할 때이기도 하네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또 역시나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요. 어쨌든 미술 치료든 놀이 치료든 다 매개가 된다고 하면 사회성에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해요. 이제 내가 사회성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모든 치료가 다 그런 어떤 프로토콜로 진행이 되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매개를 사용하여 그 치료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사회성 자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룹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는 하죠. 또 아이도 이런 어떤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표현할 수 있게 되면 타인하고도 표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표현을 하고 타인하고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마 이끌어 주시겠죠? 네, 이 미술 치료가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물론 일상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미술 치료 하나만 가지고 막 뭔가 아이가 탁 달라져 있다, 이제 이런 기대보다는 좀 이게 어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치료가 다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뭐 40분 40분 보고 선생님이 내려주는 어떤 그런 얘기들로 이 아이의 모든 면이 바뀌진 않거든요. 결국 아이랑 가장 많이 지내는 그룹 혹은 사람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이게 아이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지라퍼라 아이의 성향과 기질이 궁금해요. 오지라퍼하고 느낌표를 해주셨어요. 그 오지라퍼라 하면 일단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아동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를 들면 얘기 불안도 높고 사회적 민감성도 크고 막 이러면 자기 것 막 못 챙기고 막 남 거 막 다 챙겨준다든가 자기 문제 뭐 커서 막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내 걸 다 챙겨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기질을 알고 아이를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지라퍼라고 했으니까 어머님이 좀 어느 정도 사회적 민감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간섭해도 되는 영역과 뭐 너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아이한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런 거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최우선 과제가 뭔지를 순서를 매겨줘야 돼요. 최우선으로 급하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인가, 급하지만 좀 천천히 해도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이렇게 매겨서 아이가 이거를 순서대로 일을 좀 진행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건 괜찮아, 이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조금 해줘야 아이가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9세라서 이야기를 잘 하면 알아들을 수 충분히 있을 알아들을 거라고 수 있어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색깔로 끄적거리거나 전체적으로 색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나 봐요. 이게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그냥 설명할 게 없어요. 이 자체 옷의 특징? 5세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이 있잖아요. 뭐 파란색, 주관적인 색, 뭐 빨간색, 주황색, 핑크색, 보라색 있는데 그냥 이 친구가 요거를 만족할 때까지 하면 그때 또 이제 다른 색깔도 사용할 거고 인지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면 충분히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넘어간다. 이 부분이 길게 갈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연령이 어느 정도 돼서 다른 집 애들은 막 알록달록하게 칠하는데 우리 집에는 막 한 가지로 막 우와 이렇게 그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그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색이 되게 강할 때잖아요. 경험이 더 중요하고 자기가 느꼈던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아마 좋아하는 거는 다 똑같은 색깔로 칠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막 엄마 좋아해. 엄마 보라색. 이거 토끼 인형 좋아해. 토끼 인형도 보라색. 뭐 햇님도 좋아. 햇님도 보라색. 구름도 보라색. 그러면 이제 엄마는 분명히 그 머릿속에 정해진 틀의 색깔이 있잖아요. 하늘은 햇님은 보통 이런 색깔인데 걔는 다 보라색으로 칠하지? 이렇게 걱정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렇게 몰입해서 표현하는 시기라 충분히 아주 일반적이고 이게 발달 중에 그냥 그런 걱정할 점이 없는 발달 단계인 것 같아요. 아이들 지도할 때도 뭐 공원 산책이라고 해서 뭐 3명을 넣었어요. 이제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색칠해 이러면 이제 아이들은 정말 사실적인 그런 생각으로 막 위아래 다 이제 올블랙으로 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막 노란색, 밑에는 빨간색. 근데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적인 어떤 보여짐을 위해서 제 지도할 때도 무지개 색깔 중에서 색칠 안 한 거 있으면 색칠해라. 이건 왜냐면 미술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개입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배움을 통해서 혹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아니면 아까처럼 친구들 그림을 보고 이게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제 뭐 어느 정도 크면 사실 그런 개입이 크게 필요가 없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색칠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너는 여기서 파란색 같았을까? 여기 파란색 해가 아니고 네가 생각하기에 무지개 색깔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럼 뭐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칠해볼래? 뭐 이렇게 권유하는 거라서 그렇죠. 아이가 그런데 그것도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무지개 색깔을 이미 7개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빠진 색깔이 뭔지를 인지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걸 여기다 칠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이런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도 아무 그거 없이 칠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생각과 과정을 거쳐서 어머님들도 그림을 직접 그려보면 이거 엄청난데? 이거 엄청 고민했는데? 이런 것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이 그림을 가지고 오잖아요. 자유 그림이든 뭐든. 그러면 한번 그걸 따라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고민한 흔적들이 정말 신기하게 보여요. 깜짝 놀라게 디테일한 거 많잖아요. 여기 선을 안 뗐네? 안 떼고 한 번에 그렸네? 라든지 이거 순서가 뭐지?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아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그 보육교사 영양학과 강의를 갔는데 거기 선생님들도 이제 제가 막 시키고 질문도 하고 선생님도 그려보시라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누군가 지켜보는 데서
제가 이제 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부터 저기 가서 푸시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기분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새로운 경험일 맞아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준비한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질문 중에서는 막 색깔별로 뭐 어떤 의미를 알려달라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한 학기 동안 해야 돼요. 이거 한 번에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막 릴스 같은 걸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그게 아예 전체를 설명해 주는 건 되지 맞아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서 좀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뭐 어떤 것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적어도 성별 나이 이 정도는 알려주시고 상황과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를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저희가 이제 뭔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몰라서 대답을 못 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